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주 이슈 첫 번째 영상인데요. 한 주 이슈에서는 캠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슈는 미국 비축류가 방출된다는 이슈인데요. 우선 배경부터 간단하게 보죠. 보시면은 2021년 하반기부터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고 일상적인 방역이 가능해지는 상태라서 위드 코로나 정책이 실시가 되었죠. 이렇게 해서 11월 1일부터 이제 1차, 2차, 3차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제 투자자들 마음에서는 이제 코로나가 종식되나 보다 해서 주식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는 실제로 실물 경기의 가시적인 회복에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실물 경기 추이를 가장 간단하게 보는 방법은 유가를 보는 건데요. 보시면은 마이너스 37달러라 되어 있는 거 보면 선물 가격이겠죠. 현물 가격은 마이너스로 가지 않죠. 2020년 4월 20일에 국제유가 선물 가격이 음수가 되는 그 기이한 현상이 벌어졌죠. 그리고 그 이후로 이 서부 텍사스의 가격이 78달러까지 올랐는데요. 세계 실물 경기의 가파른 수요의 석유 공급이 그만큼 뒷받침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인데요. 실제로 이렇게 유가가 가파르게 상승하면 미국 경기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바로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상승한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인플레이션은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산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요소이고, 실제로 자본주의에서 그런 자산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문제인데요. 실제로 이 민간이 기대하는 인플레이션의 변동,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기대치의 추이를 보시면 서부 텍사스의 원유 가격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됨을 볼 수 있죠. 거의 비슷해요. 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이 유가가 인플레이션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석유 가격이 증가를 하면 미국의 자본주의 타격이 가면 불보듯 뻔하겠죠.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죠? 이 서플라이, 공급을 디맨드, 수요보다 훨씬 더 높이는 방법밖에 없죠. 그런데 이를 어떡합니까? 세계 산유량 순위를 보시면 러시아가 제일 많고요. 이 오펙 석유 수출국 기구의 수장인 사우디의 산유량이 2위를 기록하고 있죠. 러시아와 사우디가 하루 2천만 배럴씩 막 펌핑을 해댑니다. 근데 미국은 보시면 그와 유사한 양으로 3위 정도를 기록하고 있죠. 미국 혼자 공급을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석유 팔아서 버는 재정 수입이 엄청난 이 러시아와 사우디가 데려다 감산을 해서 석유 가격을 방어를 하겠죠. 그럼 지금 미국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죠? 네, 팀을 먹는 겁니다. 보시면은 이 중국, 인도, 한국, 일본, 영국, 여기서 좀 이상한 국가가 있죠. 이 중국은 미국 팀이 아닌데요. 근데 중국도 이 사태가 좀 심각하다는 걸 느끼고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석유 가격이 증가하면 중국계 경제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중국은 미국의 편을 일단은 들어야 되는 거죠. 이 물량이 지금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6.7억 배럴입니다. 네. 미국은 한 7억 배럴. 이건 4년 전 자료니까 지금 한 8억에서 한 8억 배럴 정도 되겠죠. 그리고 중국 5억 배럴, 일본 3억 배럴, 한국 1억 배럴, 인도 아마 더 올라가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이제 비축률을 풀겠다 이거죠. 근데 이때 또 재밌는 게 있어요. 이 보시면 이게 그 환구시보인데요. 공산당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국의 언론이죠. 여기서 이제 뭐라고 했냐면 미국은 어차피 혼자 못한다. 단독으로 힘이 없다. 네. 그러니까 당연히 중국에 방출을 요청할 수밖에 없다. 우리도 타격을 받는 건 맞는데 미국 니네가 부탁하니까 우리가 또 해준다. 좀 이런 생색내기의 발언을 하고 있죠. 어쨌든 간에 석유가 유가가 낮아지면 중국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확인해야 되는데 반대하진 않을 건데, 근데 탈동주와 좀 멈춰라. 네. 바이든 행정부가 뭐 했죠?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 있죠. 여기에서 연장선상으로 관세를 폐지를 안 했어요. 네. 오히려 미국 국내에서는 뭐냐면 중국한테 너무 약하게 보이는 거 아니냐. 관세를 철폐하면 너무 약하게 대하는 거기 때문에 좀 더 유지를 하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국과 중국의 전통적인 공생 관계가 훼손된다는 점이 있고,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미국도 손해고 중국도 손해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공생 관계를 벗어나는 것이 이제 탈동조화인데, 탈동조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그만해라 이런 말을 이제 환구시보를 통해서 중국이 미국한테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웃기죠. 그러면 어쨌든 간에 미국, 중국, 인도가 같이 나서는 거니까 유가 자체는
뭐 잡힐 가능성이 높아요. 어쨌든 간에 세계 최강대국이 나서는 거니까 이들 마음대로 되겠죠. 근데 이때 발생하는 어떤 뭐 무력 충돌이 발생할 수 있고 정치적인 갈등이 유발될 수 있으니까 이게 어떠한 방향으로 이어질지 관망을 계속 해야겠죠. 그리고 3일 전에 연임에 성공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과연 WTI 가격이 여전히 잡히지 않으면 어떤 방식을 쓸지, 방식은 뭐 딱 두 개 중에 하나죠. 라지 스케일 에셋 퍼처스, 그러니까 양적 완화의 규모를 일찍이 축소하는 방식. 두 번째로는 기준금리를 예상보다 더 빨리 증가시킬 것. 네, 이 두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WTI 가격의 방향에 따라서 연준 의장의 정책 집행이 결정이 되겠죠. 네, 다음 이슈를 한번 볼까요?